안녕하세요. 프라우딘입니다. 지난번에는 키토플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키토래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키토래쉬 관련해서 유튜브 동영상들을 쭉 살펴봤는데 별 다른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키토래쉬를 엄청나게 심하게 겪었습니다. 가슴골부터 해서 어깨, 등, 옆구리, 뒷목, 아래턱, 아랫배까지 상체 전체에 걸쳐서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무려 2달 동안이나 진행됐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얘기할 게 더 많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긴 한데 제 경험을 토대로 키토래쉬의 원인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토래쉬가 무엇이냐? 의학적인 정식 명칭은 색소성 양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입니다. 뒤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 위주로 발진이 일어나고요. 이게 처음에는 한두 개씩 도톨도톨하게 올라오더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고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손만 갖다 대도 정말 미친 듯이 가렵고 아주 사람 미칩니다. 저는 특히나 여름에 걸렸는데 죽습니다, 진짜. 그럼 원인은 무엇이 있느냐? 원인은 꽤 여러 가지인데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독소 배출인데 케토시스 진입 후에 해독작용 중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식이나 디톡스로 인해서 생기는 키토래쉬도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세톤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키토래쉬의 발진 부위를 보면은 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부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릴 때 나오는 아세톤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히스타민 반응에 민감하신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요.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들 드시는데 히스타민에 특히나 민감하신 분들은 히스타민 반응에 의해서 키토래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결핍도 키토래쉬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 키토래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키토래쉬의 모든 원인의 기본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케톤 수치가 높을 경우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식단을 타이트하게 진행하다 보면 케톤 수치가 엄청나게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4.5, 5.5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높은 케톤 수치는 키토래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식을 하다가 키토식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이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거의 반대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이 키토래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계란이나 유제품 같은 알러지 유발이 높은 음식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치료하는 방법은 있기 마련인데 먼저 탄수화물 섭취가 있습니다. 건강한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면 케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백미, 흔히 쌀밥 먹죠?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마나 감자도 좋습니다. 그러나 밀가루나 옥수수, 과일 등의 탄수화물 보충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특히나 방탄커피 자제하셔야 됩니다. 키토래쉬가 걸렸는데 방탄커피를 마시면 불 지른 곳에 부채질하는 꼴이 됩니다. 특히나 방탄커피에 들어있는 MCT 오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CT 오일은 중세지방산인데 중세지방산은 케톤 생성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이때 지방한 방탄커피까지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전체적인 지방 섭취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증상이 심할 때 정말 잠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웬만하면 피부과를 가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근데 이게 피부과 의사들도 색소성 양진이 뭔지 몰라요.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키토르시라고 말하면 더더욱 모를 테고요. 다행히도 저는 담당 의사가 키토르시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주로 스테로이드 처방이나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중단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데요. 아세톤 때문일 확률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운동은 쉬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극복해낸 방법들을 말씀드려야겠죠. 앞에서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다음 내용들은 의학적인 팩트도 아니고 한 개인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내는 의견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동의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일 수는 없으니 한 가지 케이스의 참고 용도로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타이트한 식단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알아서 낫습니다. 키토르시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단을 계속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 키토르시를 제외하고는 키토제닉의 그 엄청난 이점들을 몸으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키토르시를 참아냈냐? 저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진행을 했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도 한번 맞았습니다. 그냥 약발로 버틴 거죠. 약을 안 먹으면은 발진이 심해지기도 하고 너무 가려워서 박박 긁다가 진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 뒤로는 흉 터질까봐 긁지는 않고 그냥 때려댔습니다. 싸대기 때리듯이. 그리고 이게 꿀팁인데요. 냉찜질이 정말 좋습니다. 약을 먹어도 심한 경우에는 되게 가려운데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냉찜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냉찜질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는 시간조차 아이스팩을 대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진이 많이 아물더라고요. 발진이 아무니까 가려움 증상도 많이 호전되고,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라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진 부위에 열을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발 유무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토르시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어서 키토아웃을 시킨다면 나중에 다시 케토시스 상태로 진입을 했을 때 키토르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키토르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겪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이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심하게 걸리고 나서 상처까지 완전하게 아물게 되면 키토제닉 식단을 하는 동안에는 다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키토르시가 온 적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키토르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발진에 대한 고통과 흉터 자국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키토르시의 가려움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긴 한데 발진으로 인한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간혹 안 없어진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흉터는 긁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집니다. 키토르시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지방대사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 키토르시와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